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18장의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변경이란 게 이제 이런 거 회계 처리 방법을 바꾸겠다. 예를 들어 A법을 쓰다가 B법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고, 오류 수정이란 것은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걸 오류 수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첫 번째 회계 변경부터 볼게요. 회계 변경. 로마자 1번에 보시면 회계 변경이 나와 있고, 뇌물번의 회계 변경의 의의라고 돼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회계 변경, 네 번째 줄. 회계 변경의 유형은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칠판 보시면 돼요. 자, 회계 변경이란 거 예를 들어 A법 쓰다가 B법 바꾸겠다 하는 건데 원래는 안 되죠. 우리 앞에서 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할 때 배웠잖아요. 비교 가능성. 이랬다 저랬다 쇼핑하지 마세요. 올해는 정액법 썼다가 내년엔 정률법 썼다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해주겠대요. 근데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회계 정책의 변경이란 게 있고 회계 정책의 변경이란 게 있고 두 번째가 회계 추정의 변경이란 게 있대. 회계 추정의 변경이란 게 있대. 회계 정책은 말 그대로 이제 회계 처리 방법 바꾸겠다. A법을 쓰다가 B법 바꾸겠다로 하는 거예요. A법 쓰다가 B법 바꾸겠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죠. 우리 그 재고할 때 재고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 선입선출법 있잖아. 그렇죠? 선입선출법을 썼는데 회사가 작년까지는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평균법, 가중평균법 쓰겠다. 평균법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회계 정책의 변경이죠. 무슨 법에서 무슨 법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유형자산 할 때 토지를 100주고 사면 100으로 가만히 놔두면 원가 모형이죠. 근데 오르면 오른 금액으로 떨어지면 떨어진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 재평가 모형이잖아. 그렇죠? 재평가 모형. 이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회사가 원가 모형을 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재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가능하죠.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기억나시죠? 그죠? 항상 옛날에 얘기했던 걸 설명드리면 왜 이렇게 제가 미안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게 회계 정책이 아시겠죠? 무슨 법에서 무슨 법을 바꾸겠다라는 거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것은 예상치를 바꾸는 거예요. 예상치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치를 변경하겠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형자산 할 때 우리 감가상각 같은 거 할 때 내용연수 있잖아요. 5년, 10년. 이게 추정치죠, 실제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5년 쓸 것 같은데 10년 쓸 것 같은데 추정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용연수를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계장치 내용연수가 5년이었다가 가만히 보니까 튼튼해. 한 10년 쓸 수 있을 것 같다.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잔존가치 있죠. 잔존가치. 처음에 살 때는 잔존가치가 뭐 이거 내용연수 종료되면 한 10,000원 정도 생각했는데 바뀐 거야. 이거 추정치잖아,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잔존가치 변경하는 거고, 그 다음이 대손 추정률 있죠? 대손 설정률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회사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 1%만큼 적용했는데 올해 보니까 올해부터는 2% 바꾸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전부 다. 아시겠죠? 추정했던 금액을 다 바꾸는 걸 추정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하실 게. 첫 번째 보세요. 주의하실 게. 이게 선입에서 평균법으로 갈아타는 것은 선입선출법을 쓰다가 평균법으로 바꾸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했죠. 그렇죠?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했죠. 책 정리해 드릴게요. 칠판 보시면 됩니다. 회계 정책. 왜냐하면 선입선출법도 IFRS가 인정해주고 평균법도 IFRS가 인정해주잖아. 그렇죠?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 봐봐요. 우리 회사가 작년까지는 후입선출법을 쓰다가 올해부터 평균법으로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이것도 A법에서 B법 바꾸는 거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까? 제가 재고할 때 후입선출법은 IFRS가 인정 안 해준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인정 안 해주는 방법에서 평균법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바꿨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오류 수정이래.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거래. 주의하셔야 돼요.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거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이고 합법적인 방법이잖아. 합법에서 합법으로 갈아타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지만 이거는 IFRS가 인정 안 해주니까 이건 뭐야? 불법이죠. 불법에서 합법 갈아타는 거잖아. 이건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거래. 아시겠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실 게 또 있어요. 자, 주의하실 게 또 두 번째가 이게 하다 보면 요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이게 회계 정책의 변경인 건지 정책의 변경인 건지 이게 추정의 변경인 건지 애매모호해.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감가상각 있죠?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갈아타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 가정해봐요. 정액법 쓰다가 정률법 갈아탔어요. 그럼 이게 모양새는 정액법이라는 방법에서 정률법으로 갈아타는 거니까 A에서 B법으로
회계 정책의 변경 같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액법 공식 생각해 봐요. 정액법 공식. 치대공가는 상금액이니까 그냥 놔둘 테고 빼기 못 뺍니까? 전저가치 빼죠. 전저가치가 뭐예요? 추정치지. 나누기 내용요소하죠. 내용요소가 뭐예요? 추정치지. 그쵸? 그러니까 감가상각 방법 바꾸는 것은 모양새는 A법에서 B법 바꾸는 거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 같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다 뭐예요? 추정치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게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이게 헷갈리잖아. 이때는 뭘로 봅니까? 추정의 변경으로 보겠대.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감가상각 방법 변경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모양새는 회계 정책의 변경 같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은 전부 다 추정치기 때문에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감가상각 방법. 그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인지 변경인지가 구분하기 어려우면 그건 추정의 변경으로 보겠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회계 정책의 변경은 바꿔야 돼. 과거로 가서 전부 다 재무제표 다 뜯어 고쳐야 돼. 소구법. 근데 추정의 변경은 앞으로만 잘하면 돼. 어떤 게 편합니까? 추정의 변경이 편하잖아. 그래서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애매모호하시면 추정의 변경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요거 하나랑 그다음 하나만 더 하고 책으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회계 정책의 변경일 때, 추정의 변경일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쪽에 와서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칠판 보시면 됩니다. 자, 회계 처리 이렇게 하래요. 자, 먼저 회계 정책의 변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이 변경되면 소급법이란 방식을 씁니다. 소급법. 소급이란 말은 과거로 가서 다 뜯어 고치래. 과거를 묻겠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X1년도, X2년도, 3년도라고 쳐봐요. 자, 뭐 선입 쓰다가 평균법 바꿨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때 A법을 쓰다가 이때는 A법 썼거든요. 선입 썼어요. 근데 3년도부터 평균법 바꿨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급해라고 했죠. 과거로 가서 X1년도, 2년도 재무제표 다 뜯어 고치고 그래. 전부 다 B로 다 뜯어 고치래. 과거로 가서. 이게 소급법이에요. 과거의 재무제표도 전부 다 새롭게 다 뜯어 고치라는 얘기 아셨죠? 짜증나겠죠? 그쵸? 자, 근데 추정의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추정의 변경은 이거는 앞으로만 잘하면 되는데 전진법으로 하래. 전진법. 앞으로 가! 전진. 앞으로만 잘하면 된다. 과거로 가지 않겠다. 과거로 묻지 않겠대. 아셨죠? 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1년도, X2년도, 3년도인데 대손 추정률 생각해봐요. 이때는 1% 잡다가 이때부터 2%를 올렸어요. 추정이란 것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2% 바꿨다고 해서 이거 전부 다 2% 바꿉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 X3년도부터만 잘하래. 그냥. 이해하시겠죠? 어떤 게 편해요? 이게 편하잖아. 아셨죠? 추정은 전진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책으로 가서 제가 칠판에 떠든 내용들을 한번 책이랑 매칭해 드릴게요. 자, 됐죠? 자, 458페이지로 갑니다. 458페이지 가서 네모 1번 하셨고 네모 2번 회계 변경의 유형 볼게요. 이쪽에 가서 보시면 이쪽.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회계 정책의 변경 나와 있죠. 가로에 쓰세요. 소급법. 방금 했잖아. 소급법. 과거로 가서 재무제표 다 뜯어 고쳐라. 소급법.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 주의해서 제가 불법에서 합법으로 갈아타는 것은 오류수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 번째 줄 양가로 1번 회계 정책의 변경의 네 번째 줄. 회계 정책의 변경이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 허용되는 정책에서 합법에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또 다른 회계 정책으로 합법으로 갈아타는 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 하나 쓰세요. 불법에서 합법으로 갈아타는 것은 오류수정이에요. 이거 하나 메모해 두세요. 화면 스톱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와서 459페이지 저 위쪽에 봐요. 제가 원래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하게 해주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예외가 뭐냐? 459페이지 맨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첫 번째 줄 보세요. 회계 정책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면 원래 안 되는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식하게 얘기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대. 합당한 사유가 오늘 기분이 꿀꿀해요.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셨죠? 심심한데 정액법으로 정률법으로 바꿔볼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야. 외우는 거 아니야. 볼 때 그냥 들을 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박스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한대. 법이 바뀌었대. 법이 강제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선입 인정 안 해주겠대. 이런 경우 있을까? 법이 바뀐 거야. 그럼 본격으로 바꿔야지. 아시겠죠? 법이 바뀌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강제고.
동그라미 2번이 말이 좀 어려운데 동그라미 2번은 끄트머리 좀 보시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신뢰성 있고 찾으셨어요? 동그라미 끄트머리 좀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말이 어려운데 이거는 재무제표가 더 좋아진다면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죠. 재무제표가 이거 쓰고 있었는데 이걸로 쓰면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더 좋아져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대. 아셨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 회계 추정의 명령 보세요. 이거요. 밑에 거 이거. 근데 가로 쓰세요. 전진법. 회계 처리 방법은 전진법. 쓰셨죠? 그리고 회계 추정의 변경에 양가로 2번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끄트머리 보세요. 종류가 나오거든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끄트머리. 회계 추정의 변경의 예로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나요? 회계 추정의 변경의 예로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주의하실 게 감가상각방부터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수취채권의 대손상각률, 설정률 변경. 그리고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 추정치 변경. 진부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재고자산 할 때 저가법 했잖아요. 그죠? 저가법 할 때 원가랑 순시량 가능가치 기억나세요? 순시량 가능가치. 그 순시량 가능가치라는 게 예상 판매가에서 추가 비용, 예상 판매 비용 뺀 거 있잖아. 그 예상 판매가, 예상 판매가, 뭐 예상 판매 비용, 예상치였잖아. 기억 안 나시면 106페이지에서 했었어요. 제가 페이지 번호 적어드릴게요. 106페이지에서 이거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10,000원에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12,000원에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추정치가 바뀌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줄 계속 보시면 이거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줄에 회계 변경이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아니면 회계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뭘로 하래요?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겨서 461페이지 가세요. 461페이지 가서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배가 나오거든요. 자, 이쪽에 와서 자, 여기에 정책의 변경은 소구법이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요 소구법에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두 가지 동그라미 한번 더 할게요. 461페이지 가세요. 가서 저 위에 박스로 회계 정책의 변경 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박스로 정리되어 있잖아. 그렇죠? 자, 원칙은 뭐래요? 원칙은 새로운 회계 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으로 조정한다. 소구법이라는 얘기예요. 과거라 가서 따로 고쳐라. 아셨죠? 근데 원칙 바로 밑에 보시면 회계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예배가 나와요. 자, 여기 회계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소구법 적용 안 해도 된대. 이건 무슨 얘기냐? 힘들어 못하겠다 그 얘기야. 힘들어 못하겠다.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선입 쓰다가 평균법 바꿨다고 쳐봐요. 원칙은 소구법이죠. 근데 문제는 선입이나 평균법이란 것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 한 개 한 개별로 다 적용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선입의 수입 바뀌었어요. 우리 회사 재고에서 죄송합니다. 선입에서 평균으로 바꿨거든요.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 회사 재고가 한 개밖에 없어. 딱 한 개거든요. 1년에 10번 사고 팔았어요. 요거는 계산할 수 있죠. 한 개인데 1년에 10번 사고 팔았으니까 평균법으로 전부 다 X1년도, X2년도 다시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건 가능할 텐데 문제는 우리 회사 재고가 1000개야. 재고 1000개. 1년에 10만만 사고 팔았어요. 그럼 1000개별로 10만 번 사고 판 걸 전부 다 선입해서 평균으로 다 다시 계산해야 돼. X1년도, X2년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런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 힘들어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재고 자산 몇 개라고 했죠? 제가 1000개를 10만 번 사고 판 걸 다시 계산 못하겠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하랬지. 너 그러면 X1년도 못하겠어. 그럼 X1년도를 못하면 놔두고 X2년도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으면 X2년도부터 하래요. 봐주는 거야. 아, X2년도 못하겠어. 그러면 3년도부터 그냥 전진법으로 적용시키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1번 예배적인 케이스예요. 할 수 최선을 다해보고 못하겠으면 X2년 1년도부터 못하겠으면 X2년도 해보고 그래도 못하겠으면 3년도부터 전진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냥. 그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객관식 풀어볼게요. 객관식 요거 보시면서 동그라미 2번 하나 더 있으니 요거는 객관식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478페이지 가서 객관식 1번, 2번, 3번, 4번 4개 풀어볼게요. 한번 화면 스톱하시고 읽어보세요. 객관식 1, 2, 3, 4 1번 볼게요. 다음 중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의 회계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보래요.
동그라미 1번 아시겠죠? 보기 읽어보셨죠? 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은 외상 매출의 비중이 매우 낮아서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서 대손회계 처리를 직접 차관법으로 회계 처리 오던 기업이 외상 매출의 비중이 중요해짐에 따라 충당금 설정법으로 변경해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직접 차관법이 뭐 하는 겁니까? 원래 대손이란 것은 추정했다가 대손 충당금 쌓았다가 돈 떼이면 충당금 메꾸는 거잖아. 그게 충당금 설정법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직접 차관법은 대손 충당금 안 잡았다가 실제 돈 떼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거야. 이거는 IFRS가 인정 안 해줘요. 아셨죠? 직접 차관법은. 그럼 이거잖아. 이쪽에 와서 보시면. 직접 차관법은 불법이죠. 불법에서 충당금 설정법 합법으로 갈아탔어. 이거는 뭐예요? 회계 변경이 아니라 오류 수정이잖아. 맞죠? 맞게 얘기했죠.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 다른 말로 오류 수정인 거 이거는. 그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체크하세요. 답은 동그라미 3번이거든요. 올바르지 않는 거. 여기 예외가 등장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정책을 최초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소급 적용한다. 제가 조금 전에 이쪽에 와서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잖아. 맞죠? 그럼 원칙은 뭐라 하셔야 돼요? 소급법이 맞는 거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예외란 말이에요, 이게. 소급법의 예외 첫 번째가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죠. 아까 재고. 두 번째 있어요. 유형이나 무형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이번에 처음 바꾸는 거래. 최초로 변경하는 케이스라면 봐주겠대. 이때는 봐주겠대. 왜 봐주냐? 이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야. 우리 회사가 토지를 50년 동안 들고 있었거든요. 원가로 계속 기록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재평가로 바꿨어. 그럼 원래 원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칙은 50년치 재무제표 다 뜯어 고쳐야 돼. 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 아셨죠? 이것도 힘들어 못하겠다는 얘기 아셨죠? 그 얘기 쓴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최초로 이걸 원가에서 재평가로 바꾸는 케이스는 예외적으로 전진으로 할 수 있어. 소급부 안 해도 된대. 그렇죠? 여기 예외 기억하세요. 이거 두 가지.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조금 전에 했죠. 그렇죠? 정책인지 추정인지 애매하면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고 했고.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답은 동그라미 2번인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바로 오류 수정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 원래 오류 수정은 중요하다면 얘도 소급법이야. 이어서 할게요. 답은 동그라미 2번이고 동그라미 4번이 아까 요거야. 요거. 동그라미 4번 보기에 4번은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가장 이른 회계 기간에 반영한다. 이거 얘기해요. X 1년도 못하겠으면 놔두고 X 2년도부터 하고 X 2년도 못하겠으면 3년도부터 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 쓴 거야. 아셨죠? 동그라미 3번은 무슨 수율? 하여튼 무슨 율을 변경하겠대. 회계 추정의 변경이죠. 동그라미 3번은 원가 관리 회계에서 배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보래요. 답 동그라미 2번 가시겠죠? 선입에서 평균법으로. 회계 정책의 변경이죠. 이거. 그렇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보래요. 올바르지 않는 거. 답만 할게요. 답 동그라미 4번 가시겠죠. 그렇죠?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 정책이 아니라 뭡니까?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방금. 그렇죠? 아시겠죠? 이게 회계 변경이었습니다. 칠판에다가 제가 정리해드린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쪽에 와서 보시면 요거랑 그 다음 요거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고법, 예외, 그리고 추정은 전제법. 자, 이제 오류 수정 갈게요. 오류 수정은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거야. 지워도 됐죠? 지우고. 자, 오류 수정은 몇 페이지 보시냐 하면 469페이지 가세요. 469페이지. 잘못된 걸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류 수정 보겠습니다. 근데 오류 수정은 별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뭐 책에 보시면 오류 유형이라고 잘못된 걸 유형별로 쭉 막 정리했는데 뭐 다 의미 없는 얘기고, 오류 수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18장 하고 있는데 17장까지 공부를 잘 하셨다면, 잘 정리하셨다면 그걸 응용해서 푸는 거예요. 잘못된 게 유형이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거니까 17장까지 잘 공부하셨다면 그걸 응용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오류 유형, 오류가 무슨 뭐 잘못된 의의가 나오잖아요. 잘못된 게 잘못된 거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아셨죠? 뭐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일단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거야. 그러면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게 하래. 예를 들어 X1년도랑 X2년도 3년도가 있어요. X1년도, 2년도에 뭔가 잘못된 거야. 하여튼 잘못돼서 X3년도에 이때 발견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X 1년도, 2년도 잘못된 거 다 고치고 와야 되겠지. 그렇죠? 소구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X 2년도 잘못된 거, 3년도 잘못된 거 다 고치고 와야지, 당연히 재무제표. 그렇죠? 그래서 오류 수정은 중요한 오류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소구법이에요. 과거라 가서 뜯어 고치고 오세요,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오류 수정. 그렇죠? 이 얘기가 어디에 써 있냐 하면 471페이지 가봐요. 471. 가셨죠? 네모스 한번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 보이시죠? 그리고 저 밑에 박스 있잖아요. 박스. 그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한 줄로 중요한 정기 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결론은 뭐예요? 소급법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오류라면 소급법. 과거라 가서 고치고 와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 그런데 책은 굉장히 방대하게 오류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넘겨보세요. 참고로 볼게요. 472페이지. 가셨죠? 472페이지 보시면 네모스 한 번에 또 회계 오류 사례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유형별로 이렇게 뭐 양가 1번, 반가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오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참고로 들으세요. 이거 뭐냐 하면 우리 보통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많이 갈래. 오류를 이렇게 가르겠대. 잘못된 건데 이걸 자동 조정 오류란 게 있고 자동 조정 오류란 게 있고 자동 조정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사라지는 오류. 그죠? 그다음 양가로 2번 그다음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오류가 있대. 이게 자동 조정 오류란 거 이런 거 이게 만약에 X 1년도랑 X 2년도랑 이렇게 비교하시면 X 1년도에 예를 들어 기말 재고가 100만큼 과대 계상되었어요. 그럼 X 1년, 2년도가 되면 이게 100만큼 과소가 되는 바람에 차이가 사라지는 거야,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마치 저거 우리 이연법인세 있잖아. 이연법인세 다시 이게 꺼내기니까 갑자기 싫어지죠. 그렇죠? 이연법인세 할 때 일시적 차이 기억나세요? 잠깐 차이라는 거. 올해 플러스 100이 되면 내년에 마이너스 100이 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 거랑 비스무리한 거고. 자동 조정되지 않는 것은 한 번 잘못되죠. 그럼 영원히 오류가 수정되지 않는데. 고치지 않은 이상은 잘못된 것은 고쳐지지 않는데 그게 자동 조정 오류가 아닌 케이스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연법인에서 영구적 차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한 번 차이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 그런 거랑 비스무리하고. 그러니까 자동 조정 오류는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1년 안에 사라지는 거니까 주로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에 관련된 것들이 자동 조정 오류거든요. 유동자산, 유동부채 관련된 거. 아시겠죠? 이렇게 말지면 돼. 읽어보지 마세요, 책. 아니, 책 다 읽어볼 필요 없다는 얘기야. 진짜. 아니, 오류가 오류인 거지. 무슨 뭐 유형별로 오류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오류도 고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케이스별로 교재 뒤에 보시면 이제 저거 있거든요. 그 객관식 문제 풀어보시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죠. 17장까지 잘 배웠던 것을 응용하는 문제니까. 그죠? 그러면 오류 수정하는 문제 요거 안 중요합니다. 아셨죠? 일단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말 문제 대비해서 중요한 오류라면 소급법 적용한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479페이지 가서 두 개만 풀어볼게요. 오류 수정 관련돼서.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거. 479페이지로 갑니다. 지울게요, 이거. 자, 가서 5번하고 6번 풀어볼게요. 5번하고 6번. 풀어보세요. 5번하고 6번. 5번 볼까요? 다음 오류 유형 중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의 모두의 양쪽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 가장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도 잘못되고 손익계산서도 잘못되는 거야. 답은 동그라미 1번인 거 아시겠죠? 감가상각비.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회계처리 생각하시면 차변은 감가상각비잖아요. 대변은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 감가상각 누계액. 이게 과대가 됐대. 그러니까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가 잘못되겠죠. 얘는 재무상태표잖아요. 재무상태표의 차단 차감이잖아. 재무상태표가 잘못되겠지.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1번이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미실시. 장기 차입금이었다가 이걸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로 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장기 차입금도 부채, 유동성 장기 부채도 부채. 얘는 재무상태표에만 영향 미치겠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에서 한번 매출 채권을 미수금으로 분류했대요. 그럼 매출 채권도 자산, 미수금도 자산. 재무상태표에만 영향 미치겠지.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접대비를 복리위생비로 분류했대. 접대비도 비용, 복리위생비 비용, 손익계산서에만 영향 미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에 영향 미치는 것은 동그라미 1번인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6번이 조금 이제 6번이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6번. 자, 6번 보겠습니다.
김연아 회계사는 주식회사 분식의 X1년도 회계연도 감사 과정에서 회계 감사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대. 동발견상이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기업관 이윤이. 잘못된 걸 고친다면 정확한 수정 후 이익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기억해 보시면 일단 회사가 제시한 X1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2억이래. 회사는 2억으로 제시했대. 기억에서. 니은이 잘못된 거니까 수정하면 이게 2억에서 얼마나 바뀌는지를 계산해 보란 문제거든요. 자, 니은 보세요. 담당 공인회계사가 발견한 사항 첫 번째 점, 분식이 사용 중인 기계장치 시장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음을 발생했다. 이게 뭐예요? 손상차손이죠. 손상차손. 어디서 했냐 하면 손상 기억 안 나시죠? 워낙 이게 재경관리사가 방대하니까 이론이 이해해요. 어디서 했냐면 손상, 잠깐만 저도 기억 안 나네. 손상이 어디서 했냐 하면 142페이지에 썼었어요. 142. 그 페이지만 적어놓어서 기억 안 나시면 142. 140 지금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보세요. X1년도 말에 기계장치 장부 금액은 3천인데 장부상으로는 3천인데 그 다음에 회수 가능액은 1,500이래. 장부가랑 회수 가능액 비교했으니까 1,500이 떨어졌죠. 이 1,500이 손상차손인 거지. 그렇죠? 여기 반영 안 돼 있어요. 그럼 차변에 손상차손 비용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1,500만큼 이익이 줄겠지.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 여기 반영 안 돼 있으니까. 반영시키면. 그렇죠? 그 다음 점 보시면 만기가 X2년 4월 5일인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비유동자산으로 분리돼 있대. X1년도인데 내년 X2년 4월 5일 날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게 유동입니까? 비유동입니까? 유동이잖아 이제. 그렇죠? 근데 얘는 금액이 잘못된 게 아니죠. 비유동을 위로 유동으로 끌어올리면 되잖아. 카테고리가 잘못된 거지. 금액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맞죠? 여기 있던 걸 비유동에서 유동으로 끌어올린다고 해서 이익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 카테고리만 잘못된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점 보세요. X1년도 그 다음 점 마지막. X1년도 중 설치 조건부 판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앞에서 수익 인식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팔았다는 얘기야. 에어컨 기억나세요? 에어컨은 하이마트에서 설치까지 다 끝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설치 조건부 판매는 언제 매출이냐 하면 설치가 완료되면 매출 잡아야 돼. 그렇지? 설치 조건부 판매는 하이마트에서 에어컨을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설치가 다 끝나야지만이 하이마트가 매출 잡을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설치 완료 시 매출 잡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읽어볼게요. 설치 조건부 판매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분식은 4,500만 원의 매출 총이익 이익을 잡았대요 벌써. 근데 뒤가 중요해요. 이와 관련하여 X1년도 말 현재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대. 그럼 매출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잡았잖아. 이해하시겠죠? 빼야지 4,500만큼. 이해하시겠죠? 설치가 완료돼야지 매출이라니까요. 근데 설치 완료 안 됐는데 잡았잖아. 빼야지, 그렇죠? 그러면 2억에서 이게 두 개 빼야 6천 빼면 얼마야? 1억 4천이 정확한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1번 되겠네. 6번 문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 모르시면 못 푸는 거예요, 이거는.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수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수정은 그냥 중요한 것은 소급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회계 변경이 중요한 거예요. 회계 정책, 소급법, 회계 추정은 전진법. 추정 변경 MMO에 그럼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8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